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캐나다가 차기 전투기를 선정한다는 소식에 록히드 마틴과 보잉, 사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CF-18A 후계기 경위를 되돌아보면 전 총리 하퍼가 이끄는 보수당은 CF-18A의 후계기로 F-35A를 채택하기로 2010년에 결정했지만 자유당은 F-35 프로그램에 투자한다고 해서 조달 비용이 1억 달러가 넘는 F-35A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나쁘다고 주장하며 F-35A 도입 철회를 내걸고 선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CF-18A의 후계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유당이 선거에 승리했을 당시는 지금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이 문제시되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잠재적 적대국이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에 값비싼 제5세대 전투기는 필요 없다는 인식이 지지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의 트리도 신정부는 F-35A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F-18이 도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잉이 민간 여객기 시장에서 경합하는 캐나다의 봄바르디아의 C 시리즈가 부당하게 저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캐나다 정부가 불법적인 보조금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잉이 미 상무부에 호소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보잉이 생산하는 F-18의 도입을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당초 고가라고 비판했던 F-35A의 가격이 떨어지자 제한 의뢰서를 발행해 경쟁 입찰로 다시 CF-18A의 후계기를 고르기로 했으나 지난해 7월 발행한 RFP를 받은 에어버스와 다쏘는 조건이 불공평하다며 철수하였습니다. 캐나다가 발행한 제안 의뢰서의 내용을 보면 캐나다는 제한된 전투기를 3가지 요소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율을 보면 전투기 능력 평가가 60%, 전투기 비용 평가 20%, 캐나다 산업계 재투자 및 오프셋 계약 평가 20%로 구성됩니다. 에어버스가 제안하는 타이푼이나 다쏘가 제시하는 라팔은 전투기 능력 평가에서 5세대 전투기인 F-35A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고,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비용 평가나 오프셋 계약 평가에서 F-35A를 웃도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캐나다는 유럽산 전투기에만 추가 비용이 드는 개조를 요구하고 있어 개조가 필요 없는 F-35A나 F-18A와의 경쟁 조건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35A를 제안한 록히드 마틴과 F-18이 블록3를 제안한 보잉, 그리고 그리펜2를 제안한 사브만이 제안서 제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당초 제안서 제출 시한을 3월 말로 잡았다가 사브가 기한을 못 맞추겠다고 하자 6월 말로 연기했고, 이번엔 보잉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기한을 늦추자고 하여 7월 말로 재연기하였으며, 이번에는 3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 제출 기간을 늦추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각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 내용을 살펴본 후 2022년까지 승자를 결정하고 2025년부터 전투기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브는 캐나다에서 그리펜2를 제조하겠다고 밝혔고, 록히드 마틴은 채택한 F-35A가 퇴역할 때까지 캐나다 국내에서 1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보잉은 CF-18A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해 과연 누가 승자로 선정될지는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예상한다면 성능에서 다른 기종을 압도하면서 조달 비용도 저렴해지고 있는 F-35A가 유리하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이 건조하고 있는 핵잠수함 건조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밖에 없지만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1970년대부터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1980년대 국산 원심 분리기로 우라늄 235 농도를 높이는 동위원소 분리에 성공해 핵연료 주기를 확립했고, 2018년에는 핵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 잠수함을 조달해 국내 건조함으로써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 양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브라질은 프랑스의 후원을 받아 리우데자네이루주 이타구아이 해군기지에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새로운 조선소를 프랑스 DCNS와 공동으로 건설하고, 프랑스 DCNS의 브라질 기술자 및 공관계자 총 62명을 파견하여 교육받는 등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갖추어 2018년부터 브라질 최초의 핵잠수함인 알바로 알베르토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핵잠수함은 브라질 기술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원자로도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탑재될 예정이어서 순조롭게 건조가 진행되면 2030년경 완성돼
2032년경 취역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최근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파탄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으며 특히 아마존 산림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화재에 대해 양측은 서로 비난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산림 화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나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브라질이 유엔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기후변화 대책을 지키지 않는다며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였고 브라질이 회원인 메르코수르와 EU 간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하였으며 이에 격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G7이 진화 비용으로 제의한 2천만 달러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식민지적 사고방식이라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산림 화재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나에 대한 모욕을 마크롱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는 한 응하지 않겠다고까지 나서면서 풀리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는 브라질과 프랑스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올해 2월 입수한 방위 시나리오 2040이라 불리는 군의 극비 문서 내용을 보도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방위 시나리오 2040 중에서 브라질군 상층부는 관계가 악화된 프랑스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프랑스가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기아나를 침공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고 현지 프랑스 대사관은 이 보도에 대해 무한한 상상력에 의한 산물의 경례라고 비아냥거렸지만 브라질 언론은 입수한 방위 시나리오 2040은 진짜이고 아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보르소나루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관계 악화가 브라질의 국방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브라질과 프랑스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정신이 없어 욕설도 휴전 상태지만 상황이 진정되면 양측이 또다시 국제무대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브라질의 첫 핵잠수함 건조의 향방도 묘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으로는 아마 브라질 핵잠수함 알바로 알베르토에 탑재되는 전투관리 시스템과 무기 시스템은 프랑스제일 가능성이 높고 마크롱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협력을 중단하면 브라질 단독으로 잠수함을 완성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핵잠수함 알바로 알베르토의 건조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잠수함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브라질에게 악몽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